높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코가 다르잖아요. 지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염증 생길 확률은 진짜 10배로 올라갑니다. 분명히 안에 내용물이 비친다. 이런 마인드로의 접근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쵸. 코성형 전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코성형을 할 때 높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높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높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협의하에 한번 정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피부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환자가 어떤 높이를 딱 제시를 했을 때 의사는 그거를 커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당연히 가능하면은 괜찮습니다 하겠지만 환자가 자기 피부 여유에 이제 상관없이 무조건 뭐 누구 사진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5년 정도 흘러서 분명히 안에 내용물이 비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성형외과 의사 입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커트를 해도 환자 입장에서는 계속 뭐 쪼르거나 이렇게 하면 안 한다거나 저는 사실은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의사잖아요. 의사의 본분은 성형이 아니라 어쨌든 더 우선시 되는 거는 환자의 건강이거든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전에 의사 면허를 먼저 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그럴 거면 안 한다 그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원장님 남자와 여자의 코가 다르잖아요. 근데 네. 성형을 하는데 디자인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당연히 다른 점이 있죠. 어제 제술하신 분은 남자분인데 코만 봤을 땐 이뻤어요. 근데 왜 그분 제술을 했냐면 너무 여성 같아, 너무 곡선이 있다 그래가지고 남자답게 좀 직선으로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만 보면은 남자들도 코끝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들 좀 자가등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가등을 왜 하냐면은 코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 코끝도 오톡 해야 되지만 남자들은 특히 그 코끝에 맞게 콧대도 같이 오톡 해야 됩니다. 코끝은 높은데 콧대는 약간 곡선을 그리면 너무 여자 코 같아서 사람들이 좀 놀릴 수가 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콧대는 조금 자연스럽게, 물론 당연히 높이긴 해야 되는데 오똑하다고 해서 여기는 낮고 여기만 높게 되면 코가 이렇게 곡선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콧대 그 코끝 전까지는 약간 직선형으로 가다가 코끝만 살짝 높은 반버선. 직반보선이겠죠. 예. 직반버선이요? 근데 직반보선을 할 때 콧대가 너무 높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끝이 그만큼 높아져야 되죠. 그쵸. 근데 코의 부위 중에서 가장 약한 부위가 코끝이거든요. 코끝 입장에서는 괴롭죠.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빨갛거나 아니면은 기둥이 쓰러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반버선 라인을 유지하려면은 콧대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러면 라인도 이쁠 뿐더러 나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콧대를 너무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전 영상을 통해서 지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네.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네.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형외과, 특히 코하는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다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지혈이 잘못되면요 염증 생길 확률은 진짜 10배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실리콘뿐만 아니라 이제 비중격을 보통 이 코 여기 비주 안쪽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잖아요. 거기에 지혈이 잘 안 돼가지고 피가 차가지고 이렇게 뚱뚱해지면 박테리아가 보이기 쉽거든요. 내 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실리콘은 당연한 거겠죠.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혈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코성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네.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형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그렇잖아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 한다고 내가 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성형외과 와가지고 내가 일단 이거를 고치러 왔는데 여러 실장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막 이것저것 뭐 추가해가지고 이것도 하면 좋겠어요, 저것도 하면 좋겠어요, 뭐 절대 현혹되면 안 되고, 이게 내 컴플렉스라고 하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것만 딱 해결하고 가시면은 의사로서는 되게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형외과를 가시던 간에 내가 고민스러웠던 부분만 해결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형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근데 코 성형은 더 보수적입니다. 이렇게 보형물을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게 아닌 걸 넣는 그런 과정이 많기 때문에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상담 와서도 보수적으로 상담하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겁낼 필요는 없다. 거의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없이 지금 잘 살고 결혼도 하시고 뭐 애도 낳고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겁을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또 얻어하니까 나도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의 접근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이경문 원장님과 함께 코성형 전에 꼭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코성형 전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오브제 TV 이렇게 많은 정보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올라오잖아요. 종합적인 이제 정보 채널로 거듭나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브제 성형외과 코디 수진이었고요. 이용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